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준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고차 할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부로 나눌 거고요. 중고차 할부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부터 어떻게 해야만이 중고차 금리가 조금이라도 저렴할지 그런 내용과 2부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할부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딜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최종 금액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과 할부를 함으로써 신차가 나을지 중고차가 나을지 그런 거를 제가 예시 자동차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할부를 알아보시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차는 저렴한데 중고차는 왜 비쌀까?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싼데 캐피탈은 왜 비쌀까?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금융사는 일단 신차와 중고차를 구분을 합니다. 신차는 혹여라도 고객이 할부를 갚지 못해도 상품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당연한 거죠. 가격이 높잖아요. 할부에 연체가 생긴다면 이 차량을 캐피탈에서 처분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빌려줬던 금액을 보상을 받게 될 수 있는 금액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리스크가 있어요. 다시 처분을 할 때 금액이 낮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출해줬던 자금의 이하가 회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수록 금리를 높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돈을 맡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자를 주죠. 그 돈을 가지고 굴리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있고 캐피탈사는 수신이 없어요. 조달을 받습니다. 돈을 빌려와서 빌려줍니다. 혹시 조달금리라는 기사 보셨나요? 최근에 조달금리가 8%가 넘어가고 있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올 때 8%를 넘게 주고 만약에 빌려온다면 그걸 고객한테 8%에 줄 수가 있을까요? 못 줍니다. 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사용한 후에 나머지를 고객한테 빌려주죠. 그러면은 운영비 빼고 본인들 수익금을 뺀 나머지가 금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가 지금 현재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2002년도부터 중고차를 했지만 그 당시에 뭐 금리가 20%대가 뭐 당연시 할 정도로 금리가 굉장히 비쌌지만 중고차는 아주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금융사들이 경쟁을 통해서 또한 신한마이카라는 상품이 생김으로써 계속적으로 내려가서 심지어는 1년간 무이자 할부라는 상품까지 출시하면서 굉장히 경쟁이 엄청 치열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봄이 지나면서 금리가 점차적으로 오르더니 지금은 뭐 10% 이하가 없어요. 뭐 최고금리 나오는 분도 있고 뭐 대부분이 신용이 좋아도 10%가 넘어가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중고차 할부 금리에 대한 영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고차 할부 금리에 영향이 있는 내용들인데요. 금융사에서 금리를 판단함에 있어 체크하는 내용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1번 과거, 고객님의 신용 과거를 체크하는 거고요. 뭐 신용 불량이었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할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가 높겠죠. 두 번째 대출, 기존 대출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대출이라 하면 현재 대출이 많은데 할부를 해줌으로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나이, 아주 어리거나 고령자한테는 금리를 높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에게는 금융사에서는 무거래자라고 합니다. 무거래자라 하면 금융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신용카드가 없을까? 신용카드를 못 만드는 걸까? 아니면 신용카드를 왜 안 만들어서 신용거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현금 서비스. 신용카드가 있는데 현금 서비스를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정말 필요할 때 가끔 그냥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고차 할부 금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은 현금이 좀 급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금리에 좋지 않고요. 여섯 번째 카드론, 일곱 번째 대부업 그렇게 있는데 이것 또한 이 2번하고 겹치는 내용인데요. 기존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집을 구입하는 대출로 사용했다면 좀 낫지만 카드론 대출이나 뭐 대부업 대출,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 대출 그런 것들은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전산 이력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카드론 대출도 사용하고 뭐 대부업도 사용하고 좀 꺼리겠죠. 금융사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대상 차량 이력. 이 중고차 할부를 하면서 내 할부 한도가 뭐 5천이다, 7천이다, 1억이라 있겠죠. 하지만 내가 구입하려는 차량의 보험 이력 조회, 주행거리 조회 그런 걸 다 체크합니다.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있다면 당연히 평균적인 시세보다 저렴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저렴한 만큼에 대한 대출만 나와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이전비라든지 아니 뭐 보험료라든지 뭐 여유자금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상 차량이 주행거리라든지 보험 이력
체크를 해봤을 때 주행거리가 많던가 보험 이력이 아주 많던가 그러면 할부가 평균 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중고차 할부 금리에 좋은 영향이 있는 분들은 과거에 연체 이력이라든지 신용불량 그런 이력이 없고 기대출이 적으신 분 또는 없는 분 또는 나이가 저연령이나 고연령이 아니신 분, 그리고 신용카드 잘 사용하시는 분, 신용카드 사용하지만 현금 서비스 카드로는 사용하지 않는 분들, 대부업, 저축은행 대출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중고차 할부 진행하실 때 금리가 좋고요. 그 반대이신 분들이 할부 금리가 좋지 않습니다. 중고차 구입을 하실 때 현금이 아닌 할부 계획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한 것이 확 와닿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2부 영상은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예시 차량을 가지고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양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